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거의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자세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개혁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런 개혁들을 하는지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담화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실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담화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안 하는 게 낫다 라면서 전날까지도 격론을 펼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정치적 이익, 불이익 그렇게 유불리로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윤석열 스타일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실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 따질 줄 몰라서 의료개혁 추진하는 것 아니다. 네. 자, 뭡니까? 우리 지난 2년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우리 잘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 따졌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안위 따졌습니까? 절대 안 따졌습니다. 그거 따졌으면요, 과거 문재인 정권 수사 안 했고요, 과거 조국 수사 안 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닌 것이고 해야 될 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다움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문을 열어준 겁니다. 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집부리고 있다, 마치 고집불통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전혀 아니라는 것을 어제 보여준 거예요. 뭡니까? 의료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를 하겠다라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료계에서 좀 더 입장을 내놓고 그와 관련돼서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면 얼마든지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한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돌파, 반기지 않는 곳들이 있죠. 바로 어디입니까? 언론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좌편향 언론들에게도 공격당하고 있고 보수를 자칭하는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부터도 공격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언론들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왜 이들이 이런 보도를 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좌편향된 언론들부터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보시면 한겨레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점 없는 의대 정원 담화에 악재 탄식,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도 라면서 어떻게든 이 대국민 담화를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타이틀을 딱 걸어놨었죠. 자,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찰도 갈등 조정도 안 보인 마이에이 대통령 담화. 자, 그러니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집불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하는 게 바로 한겨레 모습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1만 1천자 담화에 황상무, 이종섭, 고물가 언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한겨레가 착각하나 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열었던 이유는요, 의대 정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니,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는데 거기에 황상무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 이종섭이 왜 나와요? 거기에 고물가가 왜 나옵니까? 더 나아가서 황상무, 이종섭 이미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못했습니까? 사표 수리했어요. 더 나아가서 고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생채하게 한번 내보려고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또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겨레뿐이에요? 야, 경향은 더 하더라고요. 경향신문.
51분 담아 설득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집불통이라는 프레임 씌우고 싶은 것이고요. 전 가장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마이동풍 정부 전파 낭비 야당 비판 쏟아내. 멸종예감 공룡의 심정 여권 절망감 토로.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야 목소리를 두고 비판적인 것만 골라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야 목소리를 두고. 아니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어차피 예상도 했고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 내, 즉 국민의힘 후보들 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끌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수 몇 명들, 특히 지금 지역구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그런 소수 몇 명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여권 전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하며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좌편향된 언론들이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뭐 하는 겁니까? 취사 선택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생채기를 내려는 그런 편향된 언론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또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국정, 개혁 다 잘했다는 윤 대통령 담화, 시민 우라만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경향신문한테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여 동안에 각종 개혁들을 했습니다. 어떤 개혁했습니까? 노조 카르텔을 깨부셨고, 시민단체 카르텔을 깨부셨고, 사교육 개혁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사설을 쓸 거면, 뭔가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을 거면요. 근거를 대라고요. 근거를. 그런데 제가 이 사설 어디를 보더라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웃긴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JTBC, MBC가 대박이더라고요. 자, JTBC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JTBC에서. 자,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51분간 홀로 쏟아낸 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의 최소 규모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1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게 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1분간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한 게 문제예요?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이거 안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 안 한 사람? 저기 양산에 있잖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해야 되고 이런 자리를 책임감 있게 나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문재인에 대해서는 JTBC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 왜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럽니까? 난 이해가 안 가. 네? 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한일 관계 등 업적으로 꼽아 성과 맞냐, 엇갈린 평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경향신문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여 윤석열 정부가 이뤄냈었던 그런 성과와 관련돼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거 마냥 잘한 거 아니다. 그거 업적으로 꼽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겠죠. 이거 팩트 체크해야죠.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특히 지금 JTBC가 한일 관계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업적이 아닐 수 있다. 그거 성과가 엇갈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성과입니다. 왜 성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한일 관계를 와해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죽었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어느 정도로 어렵게 시작을 했냐면요.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45%였어요. 마이너스 45%.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외교 정책,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경제, 더 나아가 안보 정책 때문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45%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3월 수출 3.1%가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 실적을 낳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36%로 껑충 튄 겁니다. 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뭐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45%에서 어떻게 뛴 거예요? 36%나 올랐다고요. 그러면 이거 성과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일환해서 이런 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한일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10개월 만에 무역 흑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도체뿐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수치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반도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24개월 만에 나란히 수출 플러스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건 성과 아닙니까? 이건 성과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고 싶으면요. 균형감 있게 비판하라고요. 그게 언론 아닙니까? 아니 저야 우파 유튜버니까 저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제 시선에 따라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언론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균형감 있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넘어서 지난 2년여 동안의 각종 성과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지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좌편향 언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누구냐? MBC입니다. 자, MBC는 이중작전을 쓰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식으로 이중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이래요. 대통령 담화 의도는 50분 담화에는 없는데 대통령실 2,000명의 메모랄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썸네일은 이렇게 안 달아놨어요. 썸네일은 어떤 식으로 달아놨느냐? 이런 식으로 달아놨습니다. 의료계는 실망, 환자들은 당황, 대통령 담화의 의도는. 자,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완전히 폭망한 것처럼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달아놓고 막상 이 보도를 열어보면 제목은 뭐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 플레이를 MBC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웃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각종 좌편향 언론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뿐만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MBC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얼마 전 GTX-A 개통식 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말부터 실제 이것이 운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 편히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MBC는 어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상 수요는 적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상 수요가 적은 게 문제입니까? 네? 아니 비판을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GTX-A 지난 주말에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말부터 운행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운행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알리는 것이고 그 수요에 대해서 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홍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운행 시작한 걸 월요일 날 갑니까? 참 MBC가 깔게 너무 없나 보다. 네, 하다 못해가지고 GTX도 비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중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좌편향된 언론들, 더 나아가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목소리가 뭡니까?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자,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멀어지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좌편향된 언론들과 조중동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친구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닙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 언론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마치 대통령은 굉장히 악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오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마치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하게 만들게 그렇게 환경을 조성했던 게 바로 언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어떤 걸 느꼈었냐면요. 야,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갈라치기를 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목부터 보십시오. 대통령 담화 의도는 50분 담화에는 없는 대통령실 2천에 매몰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의 보도 의도는 뭡니까?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도 분리를 해서 갈라치게 가며 보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저는 MBC한테 물어볼게요. 이거나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하겠다는 얘기나 더 나아가서 MBC가 앞서 보도했었던 2,000명의 매몰 안 된다라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왜 어다르고 아다른 걸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지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도해라. 제발 첨삭 달지 말아라. 니들 개인적인, 주관적인, 뭡니까? 생각 담아내지 말라는 말을 제가 좀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좌편향된 언론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MBC와 유사한 보도를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1분간 담화 2,000명 증언 설명하며 타협 여지는 열어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사설을 달고 있느냐? 이렇게 달고 있어요. 대통령실 2,000명의 매몰 안 될 것. 이를 대화 출발점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왜 대통령의 말은 담아내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말? 꼭 대통령실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전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실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제가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가 대통령이 아니라 꼭 실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였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조선일보는 이런 정도로 논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더 노골적입니다. 자, 중앙일보. 대통령 기득권에 굴복 않겠다. 정면 돌파 밝혔지만 대화엔 여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도 사설에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냐 라면서 마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 부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글을 썼고요. 동아일보는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자들 없이 50분간 1만 1,385자 일방적으로 읽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쓰고 있고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후보들 또 데려다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것이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대 정원 2,000명 고수인 건지 아닌지 라는 식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비판하는 사설까지도 동아일보가 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언론들은 그 어디 한 곳에도 윤석열 대통령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채기 내기 위해서 딴지 하나 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언론 형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나마 KBS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길 망정이지 정말 KBS마저도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않았다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제가 딱 보더라도요. 언론 개혁이에요. 언론 개혁.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이 언론들 때려잡지 않고는요. 정말 이 대한민국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열망을 담아 5년 만에 정권 교체해서 뽑아놓은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공격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생채기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언론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거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줘야겠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